이거는 질문에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부모님,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뭐냐면, 아이하고 교과 선행을 할 때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시까 되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 때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디딤돌 기본이나 디딤돌 기본 응용 합본이에요. 얘는 디딤돌 응용편 요 정도가 선행할 때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풀리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라는 건 보다 보면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화하기 좋은 문제집으로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최상위 S. 최상위, 그다음 문제 해결 길잡이. 근데 5학년 이상은 사실은 디딤돌 응용도 되게 심화스러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디딤돌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만 좀 나온 편이라고 보시는데 기본 문제도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응용 문제, 그러니까 디딤돌 응용이라는 책이 응용만 다루고 있진 않고 기본부터 응용까지 다루고 있긴 한데 응용 베이스가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딤돌 응용에 나온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최상위 가면 그대로 다시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실제로 얘네가 같은 회사예요. 자, 디딤돌. 최상위 S는 최상위가 4개의 단계로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걸 빼서 중간 정도의 심화 문제지만 잔뜩 넣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제 해결 길잡이는 단원이 없어요. 단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학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4학년 문제 해결 길잡이는 4학년 교과를 통틀어서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되게 길고 독해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고 나면 정말 실력은 많이 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과정 나가는 동안 요 정도 나이라면 요 정도 문제들 푸시면서 선행을 나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상중을 오탈돼서 상중을 묶은 게 아니라 저는 초등 때 중이 정말 중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닥 아직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격차도 안 벌어지고 조금 예를 들면 뭐 연산 속도라든지 딱 교과를 안 시작해봐서 그렇지 중위권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의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많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상위권과 중위권이 그게 구별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직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지 공부시키면서 성장한 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2학년 때는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굳이 어머님 지금 초등 교과 문제집을 그렇게 빠글빠글 풀리실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불안하고 우리 애가 너무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2학년 정도 과정부터 살짝 시키셔도 되는데 정말 살짝. 그래서 저는 잘하는 친구들 어머님들한테는 3, 4학년은 그냥 최상위로 나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볍진 않아요. 3, 4학년 최상위가. 문제들이. 5학년, 6학년 나갈 때는 제가 그랬죠.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권 정도로 디딤돌 응용을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응용과 최상위를 동시에 나가요. 동시라는 게 그날 동시 이게 아니라 디딤돌 응용이 나가고 다음 주에는 최상위가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단원을 배우면 그 단원의 그러니까 디딤돌로 처음에 모든 5학년 과정을 다 떼고나 최상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처음부터 디딤돌에서 나온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꼬리에 물고 최상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까지도 간단다라는 식으로 5, 6학년 전체는 디딤돌하고 최상위를 묶어가면서 이렇게 심화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5, 6학년 때는 꼭 최상위 다 풀려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디딤돌 응용까지를 깔끔하게 잘 끝내셔도 아주 충분한 심화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 과정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우리 아이가 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초등 과정을 쭉 지내면서도 안타까운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계속 뭔가 머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머님도 굉장히 서포트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뭔가 진도도 잘 안 나가지는 것 같고 그 과정을 끝나고 총괄 같은 걸 쳐보면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들이 1, 2학년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는 자꾸자꾸 좀 늘어나는 분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드러난 애들한테는 얘는 왜 이럴까를 고민해 보면 관심 부족인 경우가 일단 많아요. 관심 부족이 본인의 수학적 관심 부족한 것도 있고요. 부모님의 관심 부족인 것도 너무 많아요.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학원에서 피드백 같은 걸 드려보면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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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번에 매번 똑같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주십사 또는 저희가 이렇게 해줄 테니
어머님도 요 정도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부탁을 드릴 때 그것들이 그 다음번에 개선이 되거나 변하지 않는 거죠. 아이도 수학에 관심이 없고 부모님조차 관심이 없으면 수학 실력이 오를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친 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놓쳤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치동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냐면 처음에 1, 2학년 때는 같은 어떤 반에 배정을 받고 공부 되게 열심히 잘했고 좋은 아이로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중간에 잠깐 얘가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뭔가를 다른 친구들이 뭘 할 때 안 했더니 이 반 애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그걸 안 했더라라고 하는 순간 공부를 따라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생각보다 따라잡는 거는 마음과 의지와 뭐랄까요? 노력이 있으면 따라잡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뭐냐? 이 본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난 이미 쟤네보다 못하는 애. 쟤네 나보다 예전에 못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쟤네보다 더 못하는 취급을 받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대치동에 정말 많은 초등학교 애들 중에 1, 2, 3학년 때 너무 꽃을 일찍 피워서 오히려 4, 5, 6학년 때 뭔가 그런 타이밍이 어긋나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되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냐면 그냥 또 다른 타이밍 방치되다가 그냥 언제 시작해야 되나 언제 시작해나 언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다들 공부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자기 학년 것도 버거워. 이런 느낌 받는 타이밍들. 이런 것들이 쭉 초등학교 때 하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되는데 저는 또 초등학교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못 따라잡냐라고 하면 힘든 건 맞아요. 진짜 힘든 건 맞아요. 왜 힘드냐면요.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박원장님이 저번에 아마 그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습관이 안 잡혀서 안 돼요.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왜냐면 이걸 놓쳤고 지금 내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럼 따라잡으려면 남보다 더 많은 에너지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보다 더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습관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 뭐부터 해야 되는지 열심히 뭔가 선행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풀어봐야 돼? 어떤 게 좋지? 우왕좌왕해요. 엄마도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행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 타이밍이 뭐냐라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역으로 추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문제집 전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예를 들면 제가 최상위나 디딤돌을 권해드렸잖아요. 최상위나 디딤돌이 제일 좋은 문제집이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아니죠. 요즘 좋은 문제집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초등 과정에선 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요걸 해왔어요. 자, 최근에 많은 문제집 회사들, 특히 중고등 문제집에서 유명한, 제가 이제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쌍시옷을 시작하는 있어요. 네. 걔네가 왜 초등 과정으로 내려와서 초등 문제집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문제집도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로 내려올 때는, 네, 그쵸. 그래서 뭔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중등의 예를 들면 그 파워를 또는 고등의 파워를 초등에까지 퍼뜨려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케팅적으로는 모르는데 안에 까고 들어가 보면 문제 질이 그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을 오래 한 회사가 문제집들이 좋아요. 그래서 천재 교육이 초등 되게 오래 했고요. 초등 저학년 쪽에서도 문제집 종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재 교육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집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뭐 정말 한 단계를 빠져나가려면 한 5건쯤 풀어야지만 끝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